오기네가 살던 저란골 외딴 곳에는 고만고만한 초가집이 4채 있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논밭에서 부지런히 농사지어 때묻지 않고 착하게 살았다. 감자밭, 보리밥이 그다지 싫지 않고 무엇이나 맛이 있고 따뜻했다. 오기네 삼촌 네에만 빼놓고는 모두가 3대가 한 집에 사는 대가족이었다. 닭들이 울타리를 넘나들며 봄에는 어미닭이 병아리를 까서 데리고 다니고 개들이 텃밭을 뛰어다니고 송아지도 함께 장난치며 다녔다. 감나무, 살구나무, 대추나무, 모가나무들이 집 뒷곁에서 무성히 자라고 맛있는 과일을 달아주었다. 10리길을 넘는 장터에 장이 서면 아버지들은 울망졸망 장거리를 짊어지고 갔다. 해질녘이며 외딴 집 아이들은 산무롱이까지 마중 나가서 아버지가 사온 갖가지 물건들을 받아들고 깡충깡충 달려왔다. 이날 저녁에는 모든 집에서 고등어 굽는 냄새가 나고 저녁상 앞에서 아버지들이 들려주는 바깥세상 얘기에 정신이 팔린다. 호롱불 밑에서 밥을 먹으며 도란도란 나누는 얘기에 저절로 정신이 흠뻑 빠지게 마련이다. 날라리 약장수 이야기, 동동구리무 분장수 이야기, 야바이꾼 이야기 등 장터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는 밤이 깊도록 들어도 재미가 있다. 봄이면 온 산에 진달래꽃이 피고 여름엔 산나리꽃이 피었다. 이쪽 저쪽 골짜기에 흐르는 물이 깨끗해서 그냥 퍼마시고 미역도 감았다. 가재도 잡고 버들치도 잡고 진개미도 잡았다. 가을엔 감나무에 빨간 홍시가 열리고 눈이 내리는 겨울엔 노루랑 토끼들이 집 마당까지 먹을 것을 찾아 내려왔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옛날 얘기를 들려주고 물속에 묻어든 배추뿌리와 날무도 깎아 먹었다. 좀 가난하고 고달프기도 했지만 외딴 집 마을은 동화처럼 아름다웠다. 그런데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면서 이 저란골 외딴 집들이 순환을 겪기 시작했다. 초가지붕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뀌고 그곳 아이들 말대로 하면 대통령 아버지가 전기불도 넣어주고 텔레비전도 넣어준댔어요. 이렇게 마음을 들뜨게 만들었다. 그러나 외딴 집 아이들은 전기불이 들어오기 전에 국민학교만 마친 채 도회지와 공장으로 뿔뿔이 떠났다. 개울 건너편으로 자동차 길이 뚫리고 못굴 옆에 목장이 만들어졌다. 오기네 삼촌도 도회지로 떠나고 탄광 갔던 인순이 아버지는 폐암으로 죽고 할머니만 남았다. 조용하던 골짜기가 그렇게 허물어져 가면서 꿈같은 행복을 약속했던 대통령들도 모두 가짜로 드러났다. 군사정권은 농촌을 이렇게 망가뜨렸다. 지금은 저런 꼴 외딴 집 내 집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대신 고속도로 공사가 한창이다. 주변 논밭들이 높은 값에 팔려나가자 금방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객주로 떠났다. 수정처럼 깨끗하던 골짜기들은 구정물로 바뀌고 버들치도 진개미도 가재도 모두 사라졌다. 이용 가치가 없는 골짜기 따비밭이나 다락논들은 가꾸는 사람이 없어 쑥대밭이 되었다. 배틀가나 물레 노래를 부르며 길쌈을 하던 할머니도 없고 논매기 노래와 밭매기 노래를 구성지게 부르던 할아버지 아저씨도 없다. 장날이면 술 취한 장군을 꿀탕 먹인다는 돛제비도 어디론가 가버렸다. 이딴 집 아이들은 뿔뿔이 헤어져 어느 기업체 사장님 밑에서 공장 노동으로 살아갈 것이고 더러는 원하지도 않는 어두운 뒷골목에서 타락해버린 아이들도 있을 것이다. 대통령 아버지가 약속했던 꿈같은 행복은 이렇게 저란골 아이들의 운명을 바꿔버렸다. 농촌에 아이들이 없어 학교가 문을 닫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어쨌든 타이든 자이든 젊은이는 농촌을 마다하고 떠나갔고 따라서 아이들도 끌려갔다. 왜 이래야만 되는 걸까? 오래전부터 여름 뒷산에 뻐꾸기도 울지 않고 꾀꼬리 소리도 듣기 어려워졌다. 산에는 새가 날아오지 않고 강물엔 물고기가 없고 아이들이 없는 농촌은 죽은 농촌이 되었다. 노인들만 남아서 도시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를 뿌려서 가꾼 쌀과 고추와 양파와 온갖 채소를 만들어낸다.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모두가 죽을 날짜를 세면서 살고 있는 곳이 지금의 농촌이다. 아이들은 시인이라는데
그 아이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는 슬픈 현실은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생겨나는가? 아이들이 시인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 아이들을 시인이 되게 한 것은 아름다운 자연이다.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새소리를 듣고 흰구름을 보고 별을 바라보며 그리고 짐승들과 벌레들과 어울려 땀 흘리는 고통을 배우고 따뜻한 생명들과 살을 비비는 삶이 있어야 한다. 봄날의 비릿한 풋내와 작은 꽃들도 알아야 하고 여름날의 소낙비와 무지개와 지루한 장맛비도 알아야 한다. 비지땀을 흘리며 들판에서 일하는 삶의 현장도 배우고 고통의 대가로 얻어지는 가을의 풍성함, 겨울의 추위와 그 추위를 이겨내는 생명들의 힘찬 인내도 체험해야 한다. 시는 절대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 삭막하다 못해 살벌해져 가는 오늘날의 도시 환경은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그대로다. 일회용품을 찍어내는 기계처럼 아이들도 그 기계가 되기도 하고 일회용 싸구려 상품이 되기도 한다.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똑같은 책가방을 메고 똑같은 학교에 가서 똑같은 선생님께 똑같은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똑같은 텔레비전으로 똑같은 쇼를 구경하면서 크는 아이들은 개성도 없고 하나같이 똑같다. 시를 익히지 못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죽은 인간으로 키워져 사고력도 행동도 획일적으로 되어버린다. 행여나 다른 아이와 다르게 될까봐 오히려 불안한 지경이다. 앞집 아이가 피아노를 배우면 우리 집 아이도 배워야 하고 옆집 아이가 태권도를 하면 우리 아이도 태권도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남에게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콘크리트로 된 똑같은 집에 살며 친구보다 기계하고 놀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덩치만 크고 가슴은 그야말로 옹졸하기 그지없다. 가까운 친구를 사랑하기보다 경쟁의 대상으로 여기며 평생 적으로 살아야 하는 인간에게 무슨 시심이 있을 수 있겠는가. 자연으로부터 격리당한 아이들에게서 진정한 시인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구태여 멱질의 노래를 읊어내는 시인만이 시인이 아니다. 농촌의 농부들은 모두가 시인이다. 그들은 생명을 만드는 온갖 것을 몸과 마음을 쏟아부어 키워내기 때문이다. 씨 한 톨 심어놓고 싹이 트기를 기다리는 마음, 어미달기 품문 아래서 병아리가 깨기를 기다리는 마음, 볼이 이삭이 패고 씨알이 누렇게 익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마음, 이런 마음만이 건강하고 힘찬 씨를 낳을 수 있다. 결국 자연 속에서 살아야만 자연스러워질 수 있다. 만드는 것은 어쨌거나 인유라는 가짜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우리 아이들을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기계에서 해방시키고 콘크리트 벽 속에서 풀려나게 해야 한다. 흙냄새, 거름냄새, 풀냄새를 맡게 하고 새들과 짐승들과 얘기를 하도록 하자. 괭이질을 하고 지게를 지며 땀 흘리는 농군이 되게 하자. 그래서 시인으로 살게 하자. 똑같은 것을 흉내만 내는 인간이 되어 일생을 시체로 살게 버려두는 건 죄악이다. 조금은 가난하고 조금은 불편하고 힘들어도 아이들을 시인으로 키우고 생명 가진 인간으로 키워야 한다. 살충제, 살균제, 살초제 같은 농약을 버리고 두엄을 만들고 김을 메고 지게를 지는 튼튼한 농사꾼으로 크면 강물도 살아나고 들판도 살아날 것이다. 물고기가 살고 새들이 날아오고 온갖 벌레들이 살아나면 도덕도 함께 살아난다. 도시의 물질 문명과 기계 문명은 영혼을 망가뜨리고 온 몸뚱이의 기능마저 퇴화시킨다. 도시 아이들은 자변기가 없으면 똥도 못 눈다. 틈박질은커녕 제대로 십리길도 걷지 못한다. 장애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온갖 일을 기계에다 의존하지 않고는 살지 못하는 게 지금 도시 사람들이지 않는가. 손으로 옷에 단추 하나 못 달면서도 어머니 노릇을 한다는 건 말이 아니다. 어머니는 아기 옷을 손수 만들어 입히는 일부터 시작해야 제대로 어머니 노릇을 할 수 있다. 어머니가 키워준 옷을 입고 자란 아이는 사물을 보는 눈에 사랑이 담기기 마련이다. 기계적인 감각에서 손의 감각과 대자연의 감각으로 뻗어나가면 결국 하늘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아이도 하늘이 된다. 겨울의 눈보라와 여름의 비바람을 헤치며 꿋꿋하게 살아가는 건강한 인간이 마음 따뜻한 시인이 될 수 있다.